아니 뭐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야 돼. 이거 김용우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멀리 가 계신데. 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도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김탁균 선생님, 그 김원성 과장님 대신 들어오신 거죠? 예, 예, 예. 과장님 오늘 좀 아, 예, 참석이 어려우셔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그 캠퍼스 위원회 저기 박세원 선생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설계추진위원회 최춘웅 선생님, 그다음에 김태균 선생님, 그다음에 설계사 운생동의 김병우 소장님, 어, 그래서 그다음에 발전기금의 이준환 선생님 해가지고
다 모이셨습니다. 네. 처장님께서 진행을 제가요? 아 그러면은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네네네. 네. 일단 그러면은 그 지금 이슈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문화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설계안이 이제 그 1, 2, 3, 4, 5안으로 이제 돼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총장단 회의에서 금요일 오전에 이제 5안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5안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요. 네, 뭐 글쎄요. 제가 지금 일단은 뭐 약간 좀 경과 내지는 뭐 지금까지 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지금 그 물론 뭐 문화관 재건축 사업이 이제 뭐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한 가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건 우리 기획부총장님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는 사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애초에 기획위원회를 통과했던 그 안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안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차적인 문제를 사실 지금 제기하시는 게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문제랑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이 안 자체가 사실은 다시 기획위원회나 캠퍼스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 저 부총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뭐 물론 그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이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뭐 날아오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저 표현력이 떨어져서 뭐 짱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를테면은 첨단 융합 학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학부대학 같은 것들이 예정보다 훨씬 빨리 지금 갑자기 이게 막 급물살을 타서 지금 사실은 8개월 만에 지금 첨단 융합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지금 학생들을 새로 받아야 되고 학부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만약에 예정대로 간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비가 사실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학교가 이제 재정적인 그 스트레인을 지금 상당히 느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문화관의 이제 그 뭐 가격표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이게 저 이메일로 이제 저 이중식 교수님이 보내주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몇 개의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고 또 그 안에 대해서 이제 그 총장님이랑 이제 부총장님들 회의에서 이 최소한으로 이제 가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하여튼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라면은 이제 글쎄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650억으로 이제 끊는 저 오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실제로 보고된 거는 이게 그래도 이제 그걸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임프레션을 그걸 받으신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제 들어본 내용은 이제 어, 이중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걸로는 골조밖에 안 된다랑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게 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사이 어디쯤인가라고 이제 저는 하여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보를 하여튼 조금 더 잘 취합을 해서 글쎄, 어떤 뭐 다른 방식의 좀 더 그 바람직한 방향의 그 아웃컴으로 이제 좀 이끌어 내고 싶은 게 이제 그 제 생각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지금,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을 지금 하여튼 좀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다른 한 가지만 제가 지금 혹시 잠깐 이석을 했다가 와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이것도 지금 문화관 운영과 관련된, 주체가 누군지,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또 플랜이 없다는 것도 또 그 하나의 문제 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이제 제가 모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좀 저한테 의견과 인풋을 좀 주시면은 제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의견을 수합해서 이제 인풋을 수합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네, 감사합니다. 그 김택균 선생님께서 오한에 대해서 조금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뭐 전체적으로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19일 날 그 총장님께서 이제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22일 날 총장난 회의에서 이런 추진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가지고 일단은 최초에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안은 1안과 2안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안하고 2안하고 이 부분 두 개 안만으로 이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금액 부분이 조금 너무 적게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 검토하고 각 그 단계별로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3안과 4안과 5안이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5안 5개 안이 보고된 것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1안, 2안, 3안, 4안 다 이 내용을 보시면 참고를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5안은 뭐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어떤 부분을 빼고 뭐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확정된 게 없고요. 다만 651억의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그 공사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구간은 아예 공사분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 651억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보자는 안으로 해서 일단 오안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요거를 그 좀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빼고 넣고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시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퀘스천이 두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선생님들 다 그 설계 추진위원회에도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저는 아니에요. 예, 예. 아니시고요. 예, 그 예, 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좀 그 들어보고 싶은 어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 질문들이거든요. 혹시 최 교수님, 그 이게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1월 16일 맞나요? 저게 16일 기획위원회가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기획위원회에 지금 이 바뀐 안이 뭐가 됐건 간에 그걸 가져가는데 이걸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인 것 같거든요. 제가 가서 새로 이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이걸 하여튼 제가 좀 그 설명을 좀 들어야 이제 가서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안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뭐 충분히 이게 맞다는 확신이 서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요, 제 생각에는 그 처장님께서 저와 또 별도로 한 번 더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한 상황들이 많고요. 지금 근데 아마 또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릴 건 네, 지금 그 시간이 하여튼 굉장히 급박한 분들이 뭔가 있는 게 1월 그 16일 기획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8일 날 출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뭐 다보스부터 해서 이제 CES까지 좀 장기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거랑 전에 변경이 되면 결정을 하시기에는 지금 정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제 느낌으로는 정보를 좀 더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희 상황이 저희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지금 뭐 5배, 2배, 뭐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들 경우 사업이 클수록 이 지금 어,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상황에서는 보통 사업 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난 평균 17%씩 지금 4년에 겪어서 연속됐으면 지금 모든 사업이 지금 50에서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적으로 뭐 5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말씀하신 당선안에서 지금 현안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변경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 바뀐 내용이 우선 공연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면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도 아까 김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0억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증가액이. 그래서 지금 그걸 줄인다고 해도 아마 50억 이상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공연장으로 꾸미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향 조정된 항목들 이런 것들은 절차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미 지금 설과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걸 뺐을 경우 뭐 어느 정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지난 4년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어, 과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약간 간과하시는 부분이 그럼 설계를 좀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라는 것이 한 부분이 바뀌면 전체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어느 부분을 쳐내고 이런 것이 뭐 조정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 이것 다섯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이에서 지금 설계사만 뭐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뭐 이렇게 요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렇게 과연 현실적인 그림일까? 과연 그게 저희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면적을 가격을 40% 줄이기 위해서는 면적을 뭐 50%, 뭐 40%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토목이며 지하 공간이며 뭐 이런 필요한 구조 설비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대비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단순한 접근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설계 추진위원회는 각 분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설계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고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저는 저기 캠퍼스 위원회 위원장으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중식 원장님이 저에게 보내준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문화관 재건축 관련한 문화원 의견이라고 해서 PDF 파일을 언제 한번 보내주신 게 있는데, 혹시 다들 그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의 설명이 저는 조금 궁금했던 점들이 좀 많이 풀렸고, 이제 결국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 다운 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 재료비 상승한 부분이 한 150억, 이제 공동구 존치를 위해서 이제 50억이 더 들어가고,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 보강 50억, 그다음에 이제 문화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50억, 공연장에 어울리는 시설비 10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00억 정도가 상승했다라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는 그 절차에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되고 여기까지 왔나, 이제 그거를 처장님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궁금한데, 사실 설계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심의 내용이 있었으면 그게 본부로 보고가 되고 본부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게 캠퍼스 위원회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한번 누군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초 시작이 600억이었는데 이제 전임 총장님께서는 좀 더 좋은 거를 해보려니 이제 800억까지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돈을 좀 더 모아서 좀 괜찮게 지어보자 한 거로 이제 스타팅을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처장님께서는 누가 이걸 디시전을 하고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거셨던가요? 네, 근데 제가 650억에서부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650억은 이거는 문화관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애초 설계 시작할 때가 650억 아니었던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산 관련해서는 문화원 원장님보다는 시설과에서 설명을 예. 해주시는 게 맞지 요거 않을까. 혹시 절차도 다 시설과에서만 요 자료가 혹시 보이시는지요? 심의 사항 해가지고 요 추진한 네, 네,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예. 여기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전임 총장님 재임 기간에 2020년 3월 25일 날 최초에는 이제 문화관을 전체를 이제 증개층하는 안으로 해서 사업비 700억 원으로 연면적은 14,000 내외로 해서 기획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기획위원회 당연 심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20년 11월 달에 총장님 승인하에 이 기본 계획안이 수립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이 당초에는 700억에서 600억으로 한 100억 정도 감이 됐고, 이 전체 증개축하는 안에서 대강당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중강당은 증개축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문 건축가로 이제 최충임 교수님이 위촉이 되셨고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전체 기본 계획 안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 안에 대해서 12월 달에 캠퍼스위원회 이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2021년에는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이 당선작에 대해서 각 위원회 보고가 있었고요.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동사업에 대한 그 자문위원회라고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처장님 그 전 처장님 외에 한 20명 분의 이제 내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그 우리 본부 앞에 잔디광장에 지하주차장 그 개설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관과 그 정문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이제 일단 본부 주관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 외에 설계추진위원회라고 뭐 최춘웅 교수님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계신 그 위원회가 한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주요 논의했던 것이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상에는 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당초 기획 의도가 그 지역사회와 우리 학교가 같이 상생하는 그 문화 콘텐츠를 뭐 조성하는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그 공연장인 그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등록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 하나의 그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가 당연히 이제 그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설계 그 사에서 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금액을 뽑아서 이제 보고 드렸고 그 작년 어디다 12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업 그 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달에 요 세 가지 안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거는 이 안 이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 설계추진위원회에서는 올 4월 달에 4만을 하되 4만에서 절감하는 안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계속 사업을 하면서 경제성 검토나 자체 검토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최초에 보고 드린 895억으로 예, 그 보고를 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당초에는 10월 말쯤에 이제 부총장님께서는 그러면 요 안을 가지고 그 기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우리 내부 그 문화예술원에는 운영 계획이나 다른 그 유관 부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상정을 하는 배수로 일단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사업이 이제 금액 부분이 이제 한 200억 이상 초과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총장님께서도 좀 부담을 느끼셨고 요거에 대해서 총장단의 결정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12월 말에 이런 사항들이 5개 안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장에 대한 등록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총장님 결정이 앞서 있어가지고 그 5개 안으로 제시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요번에 이제 처음 듣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기획처장님 외에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고, 설계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가 이제 경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거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설계가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저 임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네, 네, 그 자문위원회나 그렇습니다. 저 그런 데를 참석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이게 갑자기 주어져 있는 그냥 그 결정이 예, 예, 맞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던 거죠. 네, 그 지금 현 처장님께서는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신 건 없고요. 전 집행부의 이제 처장님하고 분들이 이제
분들이 위원회로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의견을 주신 거였습니다. 예. 아, 제가 환경 영향 평가를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기간을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2년 전까지 열심히 가다가 지금 약간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사항은 어떤 지금 포지션에서 뭐를 위한 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처장님. 총장단에서는 605원, 5안으로 한다라는 거를 결정을 이미 하셨다는 거고. 네, 아, 맞습니다. 근데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좀 아까 제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는 총장단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음, 음, 그래서 지금 현안대로 가면서 예산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 변경 없이 뭔가 공사를 일부만 하더라도 예산만큼만 하자라는 결정이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음, 이 오한이 사실 지금 그 651억이라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이 651억이 사실 지금 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축소하게 되면은 재설계를 해야 되고 각종 기간들도 거의 또 1, 2년, 1년 이상 네, 네, 2년까지 소요가 맞습니다. 되고 각종 맞습니다. 인허가나 이런 비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ES 물가 상승률이 또 매년 지금 맞습니다. 정할 때마다 50억씩 추가되면은 음, 또 100억이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도 지금 거의 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맞습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덜어내는 개념으로 지금 오안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22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됐던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운생동께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외부에 계셔가지고 뭐 여행 중이셔서 하겠지만 이번 주는 또 설계자가 모두 지금 쉬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 직원들이 이 부분을 좀 쪼개가지고 대강당 부분과 블랙박스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으로 좀 잘게 나눠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651억을 퍼즐을 맞추듯이 이제 좀 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짜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651억이 뭐 진짜 처장님 말씀대로 골조만 되고 도저히 못하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일부는 뭐 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제 의견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600억이 되었건 900억이 되었건 그래서 이걸 의지가 있어야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크게 이렇게 뭔가 교내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내용에 맞춰서 600억대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지금 설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 했을 때
저는 대강당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강당이 면적이 거대 공간이고 대강당에는 뭐 하나의 결정만 해도 그게 그 증폭되기 때문에 대강당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아, 그 600억에 맞추려면 지금 대강당을 하고 나머지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대강당을 두고 다른 곳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문제가 대부분 그 저희가 기계 설비, 구조 보강 이런 것들만 했을 때 한 300억이 들어갈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건물을 그대로 보강하고 기계 설비를 교체한다 정도가 300억인 것 같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지하랑 정면 그 기초를 다시 한다라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거기에 또 그 총 공사비에 보통 20%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써 150억, 20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당을 하건 뭐 소강당을 하건 전체 구조 기계 설비 업그레이드와 기초까지 공사를 하는데 드는 돈이 제가 볼 때 5, 600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왜냐면 지금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그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인데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기계 설비, 냉난방하고 약간의 그 면적 조정 정도를 하는데 딱 300억이 들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총장단은 이제 우선순위 사업도 있고 이번 총장단에서 뭐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그 프라이오리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이번 총장단에서는 이전에 이게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라는 거가 22일 날을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게 그 25일 날 결정을 하신 거고 이제 주어진 예산 650억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선언을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춘웅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선안이 막 이렇게 뭘 빼고 뭘 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650억에 맞는 어떤 이번 총장단의 의지가 담긴 이 문화관 아니, 근데, 설계라는 걸로 저, 재정의가 될 필요가 있지 근데 않나? 저는 그렇게 딜레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드는데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딜레마가 뭐냐 하면, 이게, 네, 지금 기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있는 스테이터스 코어 안 자체가 이게 650억 그 안이라는 게 이제 부총장님 그 이해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데 말인가? 그렇다 그러면 예. 여지껏 그 이전 기획처장님 이하 20명의 자문단과 설계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필요해서 여기까지 논의해서 온 그 절차는 그럼 잘못됐고 위법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 근데 그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획위원회를 통과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없다는 게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동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위임을 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는지는 시설과에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궁금해서 그래요. 어,
사실 저도 이 내용이 캠퍼스 위원회로 온 적은 한 번도 없고, 근데 뭐 규정상 이게 보고돼야 할 사항은 또 아닌 것 같아. 지금 제 느낌에는. 그럼 누구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니 뭐 지금 아니 이 얘기를 근데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어, 있으나, 뭐, 근데 사실은 그 캠퍼스, 기획과에서 이제 그렇게 뭐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그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이제 왔던 내용이랑 이제 그 동일하지 않다는 내지는 이게 이전 집행부에서 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결정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 결정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이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요즘 이걸 계속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 집행부에다가 넘기셨어요. 그게 더 정확한 게 맞죠? 그죠? 김태규 선생님. 예.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그 총장단에서 아니 그 전임 총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 기획처장님도 알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결정을 하고 이번 지금 넘겨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지금 좀 그 인수인계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고 그 이게 넘어온 거에 대해서 약간 부총장님께서도 조금 뭐 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그 핵심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그 기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선안에서 그 저희가 제시한 그 설계비가 있고 그게 공사비가 있죠. 그 공모전이 나갈 때 면적이 어느 정도고 예상 공사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얼마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설계 계약을 하셨고 근데 이제 어, 건축 설계 과정에서 처음에 제시한 그 예상 공사비는 예상일 뿐이고요. 어떤 법적인 그 제약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고 이 정도 이 정도 가격에 맞춰서 설계를 시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 견적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맞추는 방법은 사실은 유일한 방법은 시공사와 그 공사비를 그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계약을 하는 GMP 계약을 하는 것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공사와 디자인 빌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 아시겠지만 설계사는 또 시공을 하는 게 아니어서 시공사가 얼마로 견적을 낼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다 예가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계속해서 수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정되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펌을 하고 그걸 뭐 이렇게 설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해서 어떤 그 하향 조정을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이 그 예측이 되는가, 어떤 것들을 빼야 될 것인가 이런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매번 공사비와 그 설계를 그 맞춰가면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100% 그냥 그 가격 상승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지금 면적이 더 증가했다거나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아까 거거든요. 보셨듯이 그 면적 증가는 그 용도 변경에 따른 것이었고 그건 그 자문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신 거고 저희 어, 결정권은 그 자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 본부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하여튼 공사비가 또 그 예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견적을 하려면 공사 설계 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 도서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점점 추가가 되는 그 디테일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전체 면적이 몇 평이다밖에 정보가 없는 거고요. 이제 실시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수량이 들어간다가 산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니까 가장 정확한
그 예가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견적이 점점 견고해지는 상황이 설계 과정이고요. 그 전에는 점점 그 에러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공사비가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떤 뭐 계약적 관계에서 묶으실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오히려 근데 지금 하여튼 교수님이 어떤 굉장히 과정 중요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딜레마 아니라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교수님이 이제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네. 없는 게 네. 저는 예산이 급하게 없고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안 시간이 되고요. 없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굉장히 빠른 디시전을 저는 우선 두 내려야 주에 되는. 결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주에 이렇게 해서 바꾸자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갑자기 뭐 설계 재계약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10년 동안 그 책임을 져야 할 결정을 2주 안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좀 미루는 게 더 답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600억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300억을 투자할 것인가, 1000억을 투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의 그 결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바꿔야 하는가? 이건 또 다음 단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00억이 저희가 그 투자하고 싶은 최대액이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뭐가 가능한 것인가가 뭐 5안이 되었건 뭐 6안이 되었건 이건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떤 것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60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뭘까를 이제 사례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600억으로 공연 시설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일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600억을 잡은 그 근거도 사실 국가나 그래서 매년 출판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작년에 들었다를 계속 그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규모가 이 정도가 들었다를 확인을 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4년 전 그 가격인 거죠. 또 그 지표 자체는 5년 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600억으로 한다. 제 생각에는 600억도 클 수 있거든요. 액수가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저는 공사비를 많이 쓴다고 좋은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점점 저희가 원하는 공간의 방향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지금 상황에서 600억에 맞춰서 어떻게든 줄여보자라는 건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운생동 김병우 소장님 오셨는데 이 지금 1000억 기존 설계안에서 650억 하는 거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뭐 설계사무소에서는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600억대 그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긴 한데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스펙을 제가 다 다운을 시킨 겁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어, 일반 대학교 강당 수준으로 다 다운을 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계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했던 뭐 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는 그다음에 내부 마감 같은 경우도 다 덜어내고 뭐 루버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러니까 정말 최저의 최저 사양으로 했을 때 600억 수준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서울대 내부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 건지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600억으로 한다는 게 저희도 뭐 계속 검토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다 덜어냈을 때 나왔던 공사비가 770억 수준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0억 수준이었는데 거의 한 120억 정도를 더 줄여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검토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대략적인 견적 사업만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뭐 저희가 설계사 입장에서 뭐 지금까지 쭉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좀 이렇게 주제넘은 말씀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건물이 그 최준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작동이 되고 이러면 이게 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계속 쓸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후에 뭔가 뭐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경우에 뭐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더 이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네, 저희 의견은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충식 원장님께 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성격을 많이 바꿀 경우 이미 기부를 하신 분들께 다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부를 하실 때 뭐 그림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렇게 기부를 약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확 바꿀 경우 그럼 이게 지금 내가 기부하는 프로젝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 KCC 그 정보통신에서 온 100억은 이제 블랙박스로 지정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방시혁 50억은 그 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설계 도면 보고 지정하신 건 맞아서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650억으로 설계가 됐을 경우에 지금 방금 김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덜어내고로 개장을 했을 때 와서 보시면은 뜨악하실 가능성이 아주 크죠. 예. 저는 근데 이제 그보다도 김병호 소장님의 말씀은 되게 부드럽게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골조와 정말 딱 유리창만 딱 막아놓은 건물을 어, 짓는 게 맞는 판단, 그것도 학교 굉장히 중앙인데 커먼스에 또 학생 엔드이기도 한데 그것도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600억에 맞춘다면 더 과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게 저는 더 사실 적게 쓸수록 좋은 프로젝트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적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기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추가 모금을 계속해서 저희가 재원이 확실히 확보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처장님 궁금하신 질문이 좀 답이 됐나요? 네, 지금 5번 안 650억 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방법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런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 공사 중단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뭐 650억에 맞춘다 하더라도
또 이제 실시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다분히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650억으로 타깃으로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모르고 공사 계약 후에도 계속 오르거든요. 그걸 이제 예비비를 남겨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도 예산에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어제 최춘호 선생님하고 이게 한 거는 650억일 경우인데 지하와 그다음에 블랙박스 정도가 650억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아닐까 생각하고 대강당 거의 손대지 못하는데 나중에 지금 김병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중 투자를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 뭐 하여튼 대충 감은 오는데 조금 더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 블랙박스 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와 블랙박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중 투자라 하면 나중에 대강당을 건드렸을 때 사실 뭐 비용은 거의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뭐 1 플러스 1이 뭐 3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병호 소장님 혹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네. 그 건물만 딱 짓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바닥 그 기초도 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쪽 부분을 짓고 나서 다른 쪽 부분을 하려면 기존에 지었던 부분들 일부를 걷어내든 뭐 드러내든 붙이든 해서 이제 추가적인 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제가 이중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둘 다 기본적으로 기본 사양으로만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걸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강당을 그냥 제일 기본 인프라 정도만 구축을 하고 블랙박스를 전체를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홀도 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사양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그런 설비들을 안 맞는 설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얘들을 덜어내고 다시 들어가든 약간 이런 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한 번에 했을 때에 비해서는 단계별로 하거나 이제 나눠서 했을 경우에 한 번에 했을 경우에 보다 더 많은 비용, 조금 더 이제 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빠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국고부터 해서 이제 뭐 기부자들까지 또 받아놨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또 하자니 진행을 또 하자니 지금 뭐 할 수 있는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받은 돈이나 기부자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도네이션을 이게 시간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그 타임 꼭지가 붙어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290억 네. 국고받은 거는 타임 리밋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100억이나 50억에 대해서는 매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요청이 오고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기부자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개월 전에는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일정표가 좀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290억도 이제 시간 꼬리표가 안 붙어 있고 기부자님들께도 우리가 좀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 단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면 지금 설계와는 많이 다른 650억으로 막 쓴다라는 걸로 볼좁하고 막 기본하는 것보다는 이게 돈이 모여지는 데까지 기다린다라는 거는 얼터너티브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처장님, 그러면? 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좀 느낀 바로는 이제 기부자들께서는 뭐 약간 딜레이 되는 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또 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좀 이해는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 근데 지금 이 650억 예산으로 간다는 거는 기존 안하고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획처장님 지금 딜레마에 지금 봉착해 앞도 뒤도 못 간다 이랬을 때, 그 섣불리 땅 파는 것보다는 좀 돈을 잘 모으고, 좀 이거를 준비를 좀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저도 막상 제가 시작을 놓치고 있는 하면 게 뭐가 더 정말 있을 것 멈출 수가 같은데요. 없는 네. 상황이 될까 봐 전 더 염려가 돼요. 어떤 게 염려되신다고요? 우선 뭐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4년 전에 650억이었고, 그 후에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좀 증액이 되고, 변화가 있고, 공사비가 상승하고, 이 오랜 기간에 걸려서 변화하고 있는 이 건축 설계나 그 시공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다른 분들이, 저도 사실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바깥에서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거는 계속 지금 뭐 동서양 뭐 어디 곳소 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랬을 때 이 서울대 안에서의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기획과 설계와 시공까지 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그 거버넌스 변화에 올 때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속성은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거는 요거와는 별도로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섣불리 땅 파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안이 뭐가 있지 않을까 고민도 되기도 하고요. 예, 예. 보통 그 문화시설을 이렇게 그 학교 같은 데서 지을 때 그 다 겪는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때 그 계속해서 기부를 더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다 해왔고요. 다른 학교. 예, 대략 지금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장님 마무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네, 저는 사실 오늘 어, 모임은 사실 뭐 제가 소집했다기보다는 이중식 선생님이 지금 그 소집을 하셔서 저도 그냥, 이걸, 이 회의의 목적이 뭔지 제가 그렇게 뭐 아주 명확한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또 선생님들 또 지혜를 모아주셔서, 그래서 글쎄 딜레마가 있는 조금 더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총장님이나 아니면 부총장님들을 또 지금 토론을 하고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설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어, 스톱을 하자는 건, 스톱이라는 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여튼 좀, 그게 제가 이야기로 오늘 그 회의에 뭐 한 예, 결론인 것 같고, 예. 어, 의견 한 설계 가지만 더 마무리. 여쭤볼게요, 기획처장님. 네. 저도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오늘 이제 의견을 나누는 중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한 사항은 지금 이제
진행된 상황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에서 뭔가 디시전 메이킹의 마지막 결정권은 결국 결정권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어떤 이 서류로 남는 거는 뭐 자문위원회에서 했건 총장님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건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예를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서 있습니다. 네. 지금 총장단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자문위원회나 설계 추진위에서 해놨던 사항이 당시에 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제 그게 기록도 남았고 뭔가 서울대에서 디시전을 하면서 이 공모안에 선정된 설계안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듀 프로세스로 갔는데 지금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총장단에서는 650억이라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은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거는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오케이를 이제 총장단의 의견을 이제 서류로 남겨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은 총장단에서 650억으로 결정하신 거는 이미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인 거인지도 일단 아니, 궁금하고, 근데 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게 뭐 어디 예,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네. 기획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의 어떤 그 얼터너티브는 뭔지, 그러고 보니 우리 대학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게 총장단이 결정하는 것과 서류로 남아서 기획위원회에서 이게 최종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는 이 프로세스 없이 뭔가 진행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조금 뒤에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이것도 지금 놓여 있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언제 누가 마지막에 어쨌든 그 종지부 찍는 결정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뭐 좋을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네. 어, 제가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이거 뭐 우리 지금 현재 아침 우리 이 모임의 결론이랑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스톱하는 거는 저는 그건 기획위원회에 통과된 마지막 최종안이 무엇이었건 간에 스톱하는 거는 저는 뭐 내지는 스톱이라기보다는 딜레이를 하는 거는 그건 뭐 그렇게 저는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기획위원회 가서 우리 앞으로 돈이 모일 때까지 뭐 몇 년, 뭐 무한한 뭐 기한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indefinitely 딜레이를 하겠다. 이건 뭐 기획위원회 통과해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일단 하여튼 저는 어찌됐건 뭐 그 집행부 특히 뭐 총장님이나 이제 부총장님들 의사가 제일 뭐 우선 선행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심의는 뭐 결국은 기획위원회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 뭐 랩스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그 기획원에 통과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부스트가 이만큼 됐는데 이걸 이제 그런데 디시전은 이제 차기 집행부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이게 이미 그 선택지 자체가 사실은 650억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이제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오늘 뭐 시간도 또 뭐 이만큼 되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여튼 조금 더 네. 정리를 하여튼 더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더 해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 하나는 요게 이렇게 공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단과대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과대들은 뭐 그게 건축가가 되든 사회대가 되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도 있고 주체도 있는데, 문화관은 그거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보고도 이제
뭐 자구책도 마련하라 뭐 이렇게 오는데 저도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 네네. 그래도 이제 요 사업을 좀 그래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잘 지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그 1,000억이 650억 건물이 됐을 때 과연 스누커먼스가 됐을 때 그 볼만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엄청나게 우려가 되는 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한이 지금 테크니컬리는 그렇게 뭐 숫자상으로 이렇게 쭉 스프레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건축적으로는 5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보고 만약에 5번 안을 가지고 이제 문화예술원 운영을 해라 그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행사라는 게 공간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허름한 데서 A급 클래스 행사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처장님 백그라운드가 베니스에 있는 그 비올레티 그 사무실인데 제 방이에요, 이게. 저 아, 사무실인데. 예. 근데 그만큼 공간이 어느 정도 급이 돼 주는 것에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 C 클래스의 건물을 커먼스 끝에다가 만든다는 거는 저는 그냥 구성원으로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하여튼 그 운영하고 관련된 거는 좀 그냥 별다른 그 안이 내지는 그 안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은 제가 숫자를 드린 거는 네. 650억이더라도 매년 운영 관리로 근데 10억 하여튼 정도 결정적인 콜드핏은 이제 거기서 온 것 같아요. 매년 지었는데 매년 이게 운영비가 뭐 60억이라 그랬나? 60억이 제가 든다더라. 제가 이제 보고 드린 거는 40억이라고. 40억이었나요? 네,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제 그 정도 1,000억 정도의 건물에는 사업비가 5, 60억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수익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대관을 했을 때 한 많이 해야 이제 3, 40%를 채우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50% 정도는 이제 보통 보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한 30억 정도 내지는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본 거죠. 원고 독촉전환데 큰일 났네요. 네, 아, 네, 그러시면 하여튼 뭐 일단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새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고생 감사합니다. 오늘 많으시겠습니다. 아침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네.